그래서 2만 원하고 10만 원 논쟁은 내가 청약을 넣을 때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것이냐,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에 넣으실 때는 10만 원을 꼭 채워 넣으시는 게 좋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 2만 원을 넣든 얼마를 넣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 않나요? 꼭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청약이라는 게 정말 나한테 행운이 찾아올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잘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택청약저축의 이율이 굉장히 낮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월 2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당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걸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는 게 더 좋은 것이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깨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택을 분양을 받을 때 가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점 같은 게 무주택이 길어야 되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청약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차지하는 점수가 많기 때문에 과연 나한테도 혜택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점은 어떤 주택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지도 한번 알아보고,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얼마를 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주택청약저축 10만 원씩 해야 되나? 혹은 2만 원씩 하고 있는데 왜 10만 원 넣으라 그러나? 이런 거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청약예금, 부금, 저축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려면 이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하나로 묶였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저축을 했어야 됐고, 민간 분양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예금하고 부금을 해야 됐고,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저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축의 개념이 있을 때 소득공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이런 애들은 가입이 불가하고 요것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고 한다면 공공분양, 공공임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LH가 분양을 한다거나 SH가 분양을 하는 그런 분양을 얘기합니다. 조금은 공공성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분양하고 민간에서 임대하는 겁니다. 결국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걸로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이라든지 아크로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브랜드 아파트로 민간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은 한 사람이 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약정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이어가는 상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입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만 원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10만 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하고 10만 원 논쟁은 내가 청약을 넣을 때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것이냐,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에 넣으실 때는 10만 원을 꼭 채워 넣으시는 게 좋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 2만 원을 넣든 얼마를 넣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민영주택만 넣기 때문에 나는 국민주택을 포기하고 그냥 2만 원만 넣을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주택 같은 경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청약의 기회를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 청약 과열지구에서 1순위가 되려면 이 통장이 24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되면 다 1순위가 됩니다. 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또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건이 3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은 동일하고, 중요한 점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보통은 40제곱미터가 넘죠. 뭐 84제곱미터라든가 59제곱미터를 받으려면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축 총액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매월 넣는 금액이 많아서 저축 총액이 많아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에서 인정하는 이 저축 총액은 한 번 넣을 때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10만 원이 넣은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2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5만 원을 넣으면 당연히 5만 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2만 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2만 원이 되고 그다음 10만 원이 넣으시는 분들은 매달 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횟수별로만 저축 총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2만 원 곱하기 2년을 하신 분들은 48만 원이 될 것이고 이렇게 2년을 하신 분들은 240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가입을 했어도 총액 차이로 이분이 우선권을 가져가시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 원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돈 자체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였지만 여기서 인정해주는 금액은 24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넣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데 2만 원을 12달 동안 24만 원을 넣는 게 나은지 아니면 10만 원을 2번 넣고 미납을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매월 2만 원을 내버리면 총액은 24만 원이지만 1월 달도 낸 거고 2월 달도 낸 거고 다 해서 12월 달까지 모두 다 낸 걸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입금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모든 횟수를 채우시면 24만 원만 저축 총액으로 인정을 받고요. 만약에 10만 원을 1월 달 내고 2월 달 내고 그 다음에 3, 4, 5, 6, 7, 8 다 안 내고 12월까지 안 냈어요. 여기가 다 미납인 상태인데 나중에 추가로 100만 원을 내게 되면 여기에 다 낸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0만 원을 납부한 걸로 되기 때문에 미납하고 나중에 채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만 원씩 내고 다음에 낼 수 있을 때 추가로 내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을 할 때는 이게 말이 되는데 민영주택이 될 때는 이런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공주택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10만 원씩 넣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1순위가 되고 나면 예치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얼마를 넣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원만 내고 어차피 여기서 이율이 높지도 않으니 최소 금액만 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 통장에 모아놓은 잔액을 말하는데요. 이 잔액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넣어서 이거를 채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역이더라도 가입 후 1순위만 가지고 청약을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면 예치금이 있어야지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는 서울 같은 경우 300만 원 이상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고요. 일단 모든 면적을 하려면 1,500만 원 이상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만 원씩 그럼 몇 개월을 해야지 1,500만 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기간을 채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뭐 50만 원씩 가득 채워서 기간을 짧게 해서 1,500만 원을 채워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서울이나 부산의 대형 평수도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2만 원씩만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그래서 민영주택에서도 매월 2만 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납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주택의 경우 그 해당하는 예치금을 모집 공고 이전까지만 잔액을 넣으면은 예치금을 낸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나중에 금액을 다 메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씩 내서 금액이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돼 있어도 나머지 잔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넣던 미납을 하던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만 지나면 이 통장 자체는 1순위가 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내가 청약을 하게 된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가산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가산점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청약저축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청약저축을 15년 이상 가입만 하면 만점인 17점을 받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청약 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주택을 오래 유지하든지 가족이 많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장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족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 청약 점수라도 만점을 받고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릴 때 가입하면 17점은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가입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럼 만약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살에 태어나자마자 넣더라도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넣더라도 24개월만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는 19세보다 딱 24개월 전인 만 17세에 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17세에만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2년을 확보하고 30대나 40대가 됐을 때 청약통장 기간을 만점으로 해서 청약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종합저축으로 다 하나로 통일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는 안 바뀐다고 합니다. 대신에 예전에 있는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에서 예금이나 부금으로 혹은 예금이나 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 이렇게는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단 한 번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바꾸든 이쪽으로 한번 바꾸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지 않을 거야, 문희용주택을 받을 거야 하면 바꾸실 수도 있지만 이 공공분양에 대한 기회는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이런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통장 같은 경우도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명의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통장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것들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분이 세대주라면 명의 변경이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세대주라는 개념은 세대 분리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수입이 있거나 만 30세가 넘어서 세대 분리를 하고 세대주가 되어야만 이 통장을 증여나 명의 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주분이 기존에 주택청약 통장이 가지고 계셨다면 그 통장은 해지하셔야 1인 1계좌가 되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통장을 명의 변경이나 증여를 받으면 통장의 가입 기간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을 바로 증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상속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는 배우자한테는 6억이 넘어야 되고 부모한테 받는 경우 5천만 원이 넘어야 되고 조부모한테 받는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치금이 서울이고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1,500만 원을 넘겨서 통장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하고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부모한테 받을 때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따져봐도 나는 청약을 받을 일이 없고 돈이 필요한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해지를 하고 다시 청약이 필요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다시 0년차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입 기간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으면 이 청약통장이 담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율을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확보하시고
필요한 돈도 대출로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월 1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에서 1회에 10만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여기에 할 수도 있고 여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할 기회가 생겼을 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10만원씩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만원씩 넣지 않더라도 일시불로 예치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하실 때 한 번에 예치금보다 모자란 부분을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종합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이신 경우에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월 20만원까지 넣으시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년까지만 가입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통장은 증여 및 명의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청약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청약통장을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집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